모르겠어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살아온 이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쓴 책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소셜 웹 혁신이라든지 이런 미래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우리 인류의 역사하고 세상의 변화를 갖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사회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첫 번째 불이 뭔지 아세요? 프로메테우스가 훔쳐왔다 그러죠? 이게 왜 이 불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 인류 역사의 의미상에서 이 불이 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무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무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열게 만든 장본이야.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별이 나는 게, 고릴라가 어쨌든 소셜라이즈를 하면 집단이 강해지잖아요. 집단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제일 많은 물론 이제 물고기 떼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그렇게도 하지만,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그래도 하는 게 고릴라 정도거든요. 고릴라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 무리의 한계가 딱 그 정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힘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싸워가지고 그걸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총까지는 안 나와도 칼 같은 걸 만들게 되면서, 무기를 만들게 되면서 그걸 극복하죠. 한마디로 정복이란 게 일어나요. 정복이란 컨셉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부족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사회가 그냥 갈 수 있었던 시기가, 불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국가라는 어떤 커다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죠. 청동기, 철기가. 그래서 무기와 정복의 역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몇천 년을 가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이론이란 게 뭐예요? 그래서 군주론이란 거예요. 군주론, 지배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철저하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거는 제1의 불이 만들어낸 사건이고, 그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론들이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2의 불은 보통 사회교과서에 전기 얘기를 해요. 전기하고 플러스 하나 더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석유, 화석연료 두 가지가 만들어낸 건 뭐죠? 매스라는 걸 만들어내죠. 매스. 대중 및 대량이라는 어떤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정복이라는 건 있었지만 농경사회였잖아요. 1차 산업 위주로 돼 있었던 거를 소위 말한 제조업이라는 걸 끌어내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거를 갖다 끌어내게 되는 장본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땐 얘가 뭘 만들었을까요? 도시화를 끌어내요.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몰려들게 되고, 그 다음에 몰려들게 되면서 누가 권력을 쥐죠? 돈이 권력을 가지게 돼요. 자본 투자를 하게 되고 시설이 중요해지니까 시설을 만든 다음에 대량 생산에 헤게모니를 쥐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뭐가 나오나 하면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요. 분업화가 일어나고 생산성을 갖다 독려하게 되면서, 힘은 국가에서, 물론 아직도 국가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회사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자본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려가지고 자본을 통해가지고 끌어낼 것인가, 요거에 고민을 갖춘 파가 나오게 되고, 그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난 거는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마르크스하고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좌파 이론을 갖다 만들게 되죠. 그걸 극복해내려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당시만 하더라도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대중이 무식하다고 전제를 하거든요. 보면은 좌파 이론, 마르크스 엥겔스 가정이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대중이 무식하다고 가정을 해버린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수혁명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끌어내서 판을 뒤집는 어떤 싸움을 갖다 해주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을 갖다 정립하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 대량 생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 집중화가 나타나고, 효율과 그 반대급부의 현상, 좌우 스펙트럼. 이게 긴 것 같지만 길어야 200년이에요. 200년 정도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그냥 마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3의 불은
원자력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과학자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원자력이 물론 앞으로도 퓨처의 에너지 소스 98%까지 원자력일 거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이런 앞에 두 개하고는 그렇게 비교했을 때 사회적 의미가 크진 않죠. 제4의 불은 뭘까? 과학하시는 분들은 핵융합 에너지래요. 핵융합 에너지. 야, 근데 이 디멘션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디멘션이 안 맞아요. 저는 그거를 휴먼 에너지라고 봤어요. 사람들의 힘이다. 사람의 힘이다. 이게 왜 갑자기 불이 될까? 컨디션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은 불이 붙으려면 일단 미디움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퍼스트 파이어 일반 불에서는 매질이 뭐가 되죠? 뭐 장작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가 될 거고 제2의 불은 전기는 뭐 구리 선 같은 거 전파를 해야 되니까 제3의 불은 우라늄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매질이 되겠죠. 제4의 불이라면 이게 사람이 되겠죠. 사람 그 자체가 매질이죠. 각각 좀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거나 하겠지만 그 다음에 불꽃이 있어야죠. 처음에 스타트 이니시에이션, 이그나이트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1의 불 같은 경우에는 불씨일 거고 제2의 불은 전기 스파크 같은 것이 될 것이고 제3의 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핵 분열 반응이 될 것이고 제4의 불이라면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모티베이션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마음의 휴먼 에너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데니엘 핑크 최근에 책 나온 거 아직 번역판 안 나왔는데 드라이브라는 책 한번 꼭 보세요. 아니면은 드라이브 책 보기 좀 그러면은 TED.com 들어가면은 인터널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내부 동기부여에 대해서 데니엘 핑크가 2009년 옥스포드에서 한 강연이 있거든요. 그걸 꼭 한번 들어보세요. 20분 정도 되는데 하여튼 내부의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실리테이터 꼭 있어야 돼요. 퍼실리테이터가. 물론 반대로 딜레이 되는 녀석이 있으면 속도 조절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마른 장작이 젖은 장작보다 불이 잘 붙는 이유는 뭐죠? 젖은 장작은 수분이 중간에 열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불이 안 붙는 거잖아요. 과학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흑연 연료병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중간에 얘를 잡아먹어가지고 연쇄 반응을 퍼실리테이팅 하는 요 중간에 거를 막아주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하여튼 이걸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하는 컨트롤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붙으려면 결국에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연쇄 반응을 통해 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플레임이 붙든지 폭발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인류가 죽을 때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물론 그것까지 정복하게 될 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희소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 단일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체인 리액션까지 가지를 않아요. 휴먼 에너지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인간들의 무브먼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변화의 바람이란 걸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부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지배의 어떤 관련된 것이 꼭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대학 다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시절이거든요, 당시에 학교의 정경들이 상주를 했어요. 왜 상주를 했는지 알아요? 못 모이게 하려고.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액션을 한다 그래요. 세 사람이 모이면. 혼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 모티베이션이 있어도. 둘이서는 커뮤니케이션까지는 하는데 액션은 안 가요. 셋이 가면 가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하는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자래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 근데 이제 두 명이서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짧은 타임 윈도우 내에 한 사람이 더 있죠. 얘랑 얘기하고 이 친구랑 얘기하고 이 친구랑 이렇게 세 명이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게 액션이 돼요. 그때는 언제 밥 한번 먹자? 쟤도 그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 하면 진짜 만약 약속 잡지. 그러면 이제 친구들 연락해가지고 다 모이죠. 그래서 정경들이 왜 있었을까요? 사람들 안 모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3명만 모이면은 가가지고 니네들 왜 모였냐? 이게 데모할까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하죠? 매 이렇게 등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뭐 글 쓰고 대자보 붙이고 대자보 맨날 뛰어간다 그래도 뭐 이렇게 쪽지 원내고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모이자 모사를 하고 마치 우리 그 사극에 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런 걸 제어하려고 그랬을까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불만이 쌓인 걸 갖다 컨트롤하려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그걸 갖다 컨트롤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미디어적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전파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툴이 도구가 소위 말하는 퍼실리테이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실은. 기껏 해봐야 인류 역사를 수천 년을 뒤져봐도 제일 처음엔 직접 모여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거.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지금 그래서 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논문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ACM이나 뭐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직접